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의 자연요법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골다공증은 이제 어떤 질병이냐라고 설명드리면은 말 그대로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골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까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질환입니다. 원래는 이제 인체에 있어서 이런 파골세포와 이제 조골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는 이제 용해시키고 조골세포가 이제 새로운 뼈를 형성해가지고 뼈를 이제 쉴 새 없이 계속 이제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제 유지하게 되는데요. 노화라든지 이제 폐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이 파골세포의 작용을 억제해주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되면서 파골세포 작용만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이제 파골세포의 기능이 너무 지나치게 된 걸 억제하는 약을 쓴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약을 쓰면은 문제는 이제 위장장애를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고요. 또 더 심한 부작용으로는 뭐 장기 복용, 몇 년 동안 장기 복용을 했을 때 턱관절염 괴사 이런 문제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또 조골세포의 기능을 너무 촉진시켜 보면은 이제 골육종 이러한 문제도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흔한 질환이지만 또 치료가 굉장히 또 어려운, 잘 안 되는 그러한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골밀도를 높이는 이제 미네랄들, 이제 칼슘 같은 것들을 많이 권하게 되잖아요. 칼슘 보충제들 이제 많이 이제 환자분들이 드시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로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칼슘 보충제를 먹는 경우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칼슘 섭취로 인해서 혈액 내에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혈관이 동맥경화가 되고 석회화가 되고 결석이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돼서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동맥경화로 해서 뇌경색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15%에서 30% 정도 높다라는 사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 보충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칼슘 보충제보다는 이제 음식으로 드시라고 많이 권하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 환자가 이제 오면은 먼저 진찰하는 게 이분이 염증이 과연 많은가를 먼저 봅니다. 의외로 염증이 많으신 분이 골다공증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 증명한 논문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이제 황련해독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염증을 없애는 이제 한약 처방인데요. 이 황련해독탕을 썼는데 골밀도가 증가했다라는 이제 논문 보고가 있습니다. 이 논문처럼 제가 환자분들 많이 골다공증 환자들 진찰하면은 이분들은 전신에 염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골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먼저 치료하지 않고서는 골다공증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염증이 있는 분들한테 소염작용이 있는 한약을 이제 투여하게 되고, 또 염증을 없애는 운동요법이라든지 식이요법 방법을 또 제가 가르치게 됩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그 식이요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동물성 음식의 섭취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담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소화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서는 과도한 지방이 칼슘을 흡착해서 이제 빼내버리거든요. 대변으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그런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은 이제 칼슘을 굉장히 소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걸 권하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채를 통해서 공급하기를 권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나이도 좀 이제 조금 노년층이 되시고 또 위장의 소화 기능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야채를 많이 드시기가 좀 어려워요. 또 문제는 옛날에 비해서 지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야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 양이 굉장히 줄어 있어요. 이제 흡수도 잘 안 되고, 또 야채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성분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은 야채를 생즙기에 갈아서 이제 즙을 만들어서 드시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권하는 야채는 이제 밀순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케일이나 양배추 이런 것들보다 밀순이 가지고 있는 칼슘 함유량이 3배에서 한 5배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적은 양을 먹더라도 즙으로 흡수가 잘 되고, 적은 양을 먹더라도 몸에 필요한 칼슘을 다 이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또 골다공증에 드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현미라든지 통밀이라든지 통곡물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현미라든지 통곡물에 이런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물론 이제 밀순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흰 밀가루라든지 백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칼슘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 대신에 현미라든지 통밀이라든지 통곡물을 많이 드시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골다공증에 굉장히 좋은 자연요법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맨발 흙길 걷기입니다. 저희가 맨 땅을 밟으면은 땅에 있는 음이온이 이제 몸으로 들어와서 활성산소의 양이온을 결합해서 활성산소가 무력화됩니다. 염증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맨발 걷기를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잖아요. 햇볕을 쬐면서도 또 이러한 염증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맨발 걷기는 제가 하루에 한 최소한 30분 이상, 뭐 1시간,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하시라고 이제 권하는데요. 맨발 걷기를 겨울에도 할 수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 이제 낮에 하실 때 양말 있는 토시 같은 거를 신고 발바닥 부분만 이렇게 구멍을 내서 발이 이제 땅을 닿을 수 있게, 하지만은 발가락이라든지 발등은 이제 따뜻하게 하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한약이라든지 뭐 식이요법 밀순이라든지 또 운동요법 맨발 걷기라든지 이러한 자연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얻고 좋은 치료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